저는 대한민국 검사 한지우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처벌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너만큼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지우야.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빠가 조직 보스라는 걸 아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로서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버릴 것인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받겠습니다. 저는 늘 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기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평범한 자영업자라고 생각했죠. 물론 좀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딸인 저에게만큼은 언제나 다정하셨으니까요. 아빠는 지우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갔으면 해.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가 되었죠.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처벌하는 일이 제 소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직폭력 사건 판결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한모 씨, 조직 보스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저는 법정에서 낭독할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연습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자리세를 받는 등 폭행까지 일삼았다는데 문득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평소엔 꼭 닫아두시는데 말이죠.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탁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장 같은 것을 들고 계셨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쓰인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이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커서 꼭 아빠 같은 사람 될게요. 편지 내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분명 제가 어릴 때 쓴 글씨 같았죠. 하지만 왜 아버지가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죠. 지우는 모르는 게 좋겠다.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큰 비밀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오후에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죠.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없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아버지는 대답하셨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포장마차만 하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본 거죠.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지우야, 아빠가 뭘 했든 너는 내 길만 가면 된단다. 검사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표정, 그 작은 상장, 어린 시절 제 글씨. 모든 게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돌아다녔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득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직폭력 사건이 떠올랐어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 아버지는 선량한 사업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어제 본 그 편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쓴 글씨였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실까요? 출근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동료 검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우 씨, 오늘 조직폭력 사건 판결문 검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혹시 이 사건과 우리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조직폭력 사건과 관련된 조직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김모 씨라는 인물이었는데 핵심 증인 중 하나였죠. 지우 검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후배 검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사건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서 발견된 시신,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뭔가 자연사 같지 않았어요.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죠. 혹시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흔적은 없나요? 담당 형사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검은 승용차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차는 뭐죠? 아, 그냥 주민 차량인 것 같은데요. 형사의 대답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했습니다. 번호판을 메모해뒀어요. 검찰청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한지우 검사님이시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 씨 사건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저를 협박하는 걸까요?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출근길에 같은 차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사무실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했죠. 확실한 건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해왔죠. 검사님, 이분이 한기태라는 조직 보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가 전해준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기태, 그건 우리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잠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한기태요. 이 지역 조직의 보스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우리 아버지가 조직 보스라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가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기태 보스님은 다른 조직 보스들과는 달라요. 제보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조직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폭력을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다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죠. 예상과 다른 이야기였어요. 조직 보스라면 당연히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내부에서 한기태 보스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김 씨 죽음도 그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제보자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조심하세요, 검사님. 당신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한기태 보스의 딸이니까요. 이미 제 정체를 알고 있었군요.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수사관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조직 보스 한기태로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보자의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폭력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치는 걸 못 본다는 아버지.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밤늦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우야, 아직 안 잤니? 네, 아빠. 좀 늦으셨네요. 일이 좀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죠. 혹시 저와 관련된 일 때문인 걸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든 조직이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검사로서의 의무와 딸로서의 마음,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아버지와 이야기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익숙한 공간이라 진실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포장마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하고 찾아가는 거니까요. 저녁 9시쯤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천막 안에서 아버지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정리 시간이었나 봐요. 지우야? 웬일이니?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하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당황스러워 보이셨어요. 아빠,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죠. 좁은 공간에서 마주보니 긴장이 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빠의 진짜 일에 대해서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조직 보스라는 게 사실이에요? 직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누구한테 들었니?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왜 그 길을 탔는지 넌 모른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네가 어릴 때 엄마가 아팠던 거 기억하니? 물론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시기 말이죠.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어. 포장마차 수익으론 턱도 없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줬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직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신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지.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 심부름 정도였지. 하지만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게 됐고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올 수 없었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거든.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하지만 네가 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달랐어. 정말 나오려고 했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이 바닥이야.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 나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내가 너무 온건하다고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었군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아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그럼 너까지 위험해져.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협박 전화, 뒤따라오던 차들,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검사로서 내 일만 해.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아빠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지우야, 이 일은 위험해. 정말 위험하다고.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짐을 진 기분이었어요. 검사로서 해야 할 일과 딸로서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 조직 보스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했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조직 내부의 진실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사망한 김모 씨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녹음기가 나온 거예요. 경찰에서 놓친 부분이었죠. 이거 뭐지?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김모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에 녹음한 것 같았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말을 남겨두고 싶다. 김모 씨의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 보스 한기태는 다른 조직 보스들과 달라. 민생을 지켰어. 정말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기태 보스는 폭력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다른 조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막아섰지.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 병원비 못 내는 사람들, 가게 임대료 못 내는 상인들. 조직 돈으로 몰래 도와줬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하지만 요즘 조직 내부가 술렁거려. 한기태 보스가 너무 약하다고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이 있어. 김모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특히 박철수라는 놈이 문제야. 얘가 한기태 보스를 제거하고 자기가 조직을 장악하려고 해. 박철수라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분명 박철수 짓이야. 한기태 보스를 모함하려고 나를 죽일 거거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모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바로 검찰 내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박철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박철수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 여러 번 협력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죄부를 받아온 거죠. 이상하네. 이 사람이 정보 제공자였어?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어요. 박철수가 제공한 정보들이 대부분 한기태, 즉 우리 아버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보고서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기태는 조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음. 한기태의 지시로 시민들을 협박함. 한기태가 다른 조직과의 세력 다툼을 주도함.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김모 씨의 녹음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철수가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온 거구나.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아버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내부 문건 중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증거 조작 의혹 마이너스 한기태 관련 자료들이 박철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 높음. 이 문건은 내부 감찰팀에서 작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죠.
박철수의 증언 신빙성 재검토 필요. 한기태에 대한 기존 수사 방향 전면 재검토 요구. 감찰팀도 이미 박철수의 거짓말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더 파헤쳐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철수와 연결된 검찰 내부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모 부장검사였습니다. 이모 부장검사는 박철수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아왔고 그 대가로 박철수의 범죄 행위들을 묵인해 준 것 같았어요. 완전한 유착관계였죠.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잖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와 이모 부장검사의 계략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죄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조직과 관련된 일들을 해오셨으니까요. 다만 박철수가 말하는 것처럼 악랄한 보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김모 씨의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기태 보스는 조직원들 가족들까지 챙겼어. 누구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 대줬고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지원했지. 한 번은 조직원 하나가 시민을 때리려고 했는데 한기태 보스가 그 자리에서 그놈을 혼냈어. 우리가 시민들 괴롭히면 안 된다고. 녹음을 들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됐어요. 조직 보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였어요. 김모 씨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부 감찰 문건은 공개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한기태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하는 거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로요. 하지만 이모 부장검사에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됐어요. 그분은 박철수와 한통속이었으니까요. 김 과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배였거든요. 과장님,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지? 김모 씨의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거 대단한 증거네. 그런데 지우 씨. 네. 혹시 이 사건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야? 결국 말씀드려야 했어요. 한기태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빠져야 해. 하지만 과장님, 이건 진실을 밝히는 일이에요. 제가 빠진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 과장님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녹음은 접수하겠어. 하지만 넌 이 사건에서 손 떼. 다른 검사가 맡게 할 테니까. 과장님. 이건 원칙이야, 지우 씨. 이해해줘. 결국 사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고민했습니다. 검사로서의 객관성과 딸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총장실에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모 씨의 녹음, 내부 감찰 문건, 박철수와 이모 부장검사의 유착 의혹까지 모든 것을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검찰총장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시더군요. 지우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인가요? 네가 제출한 자료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어. 이모 부장검사가 난리를 치고 있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조직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네가 내부 정보를 넘겼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네요. 과장님, 그럼 아버지는? 일단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너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받지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며칠 전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차들이었어요. 창문이 내려가면서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우 검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철수 씨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박철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김모 씨를 죽이고 아버지를 모함한 장본인이죠. 거절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될 텐데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디서 만나자는 건가요? 차에 타세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탈 수 없었어요. 한 번 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얘기하죠. 안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할 얘기예요. 그때 다른 차에서도 남자들이 내렸어요. 총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죠.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차에 타세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지만 저는 굽힐 수 없었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른 쪽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시며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순간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조직원들이 아버지를 둘러쌌거든요. 한기태, 나와서 좋네. 우리도 찾고 있었어.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마 박철수의 부하인 것 같았죠. 지우는 상관없잖아. 나만 데려가. 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서셨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 딸이 우리 조직 기밀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박철수 형님이 둘 다 만나고 싶다고 하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알겠다. 만나주마. 대신 지우는 집에 들여보내고. 안 돼요, 아빠. 지우야, 들어가 있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같이 가요. 저도 박철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검사님이 직접 오시겠다고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지우야, 위험해. 아빠도 위험한데 저만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 함부로 뭔가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박철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긴 중년 남성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한기태, 오랜만이네. 박철수, 뭘 원하는지 말해. 아버지와 박철수가 마주 앉았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간단해. 한지우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철회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검사님,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세요? 진실이 밝혀지겠죠. 박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진실? 한기태가 선량한 조직 보스라는 게 진실이라고요? 적어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악랄하지는 않다는 게 진실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아버지를 위해 검사로서의 원칙도 버리겠다는 거군요. 박철수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건가요?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예요. 진실이라.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진실이에요. 아버님이 조직 일을 하는 모습 말이죠.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아는 모습과 달랐어요. 진짜 조직 보스 같은 분위기였죠.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하려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지우 검사님, 아버님을 진짜로 아세요?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박철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해. 지우 혼란스럽게 하지 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검사와 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님이었죠. 지우 씨 어디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가요? 박철수가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 한기태가 시민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이라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철수가 저를 만나는 동안 뒤에서 다른 수를 쓰고 있었던 거군요. 과장님, 그 녹음 파일 진짜예요?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한기태 씨 체포영장이 신청됐어. 전화를 끊고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죠. 놀라셨나요? 이제 선택하세요. 아버님을 구하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해요. 진짜 기로에 선 순간이었어요. 검사로서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박철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박철수는 계속 압박을 가해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박철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김모 씨의 녹음이 진실인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포장마차에 몰래 가서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시는지 직접 보려고요. 저녁 8시쯤 포장마차 근처 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지켜봤죠. 처음엔 평범한 손님들만 왔어요. 회사원들, 택시기사분들, 동네 주민들이요. 9시가 넘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포장마차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죠. 조직원들 같았어요. 저 사람들이 아버지 부하들인가? 긴장하면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그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더군요. 마치 오랜 친구들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들이 떠났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죠. 혹시 다른 일이 벌어질까 해서요. 10시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았죠.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는 게 보였어요. 여성이 그걸 받으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상하네. 저게 뭐지? 더 지켜보니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얘기하고 뭔가를 받아가는 거였죠. 자정이 다 되어서야 포장마차가 정리됐어요. 아버지가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셨죠.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서 포장마차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들이었죠. 아까 포장마차에 왔던 조직원들이었어요. 저분 한기태 보스 딸 아니에요? 들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는 했어요. 그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지우 씨 맞죠? 아, 검사님이시구나.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정중한 말투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려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들킨 상황이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보스님은 벌써 들어가셨는데요. 정말로 아버지는 이미 집으로 가신 후였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이 기회에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와요? 네.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처 커피숍으로 가죠. 24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명의 조직원들과 저 이상한 조합이었죠. 보스님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김모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였죠.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조직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김모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보스님은 특별해요. 다른 조직 보스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폭력을 정말 싫어하세요. 저희가 누군가와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대화로 풀어라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조직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조직 놈들이랑 싸우려고 했는데 보스님이 직접 말리시더라고요. 너희가 싸우면 시민들이 피해본다면서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들을 챙겨주세요. 김모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이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보스님이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갚으라는 말도 안 하시고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보스님이 먼저 알아서 도와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김모 씨의 녹음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박철수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 자식 얘기는 왜 해요? 최근에 만났거든요. 만났다고요? 위험해요, 검사님. 김모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철수는 보스님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사님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고요. 왜요? 보스님이 너무 온건해서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스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조직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리고 김모형이 죽은 것도 박철수 짓이에요. 다른 조직원이 말했어요. 김모형이 보스님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철수가 미리 제거한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김모 씨를 죽였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낸 거였군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무고한 거네요? 무고하다기보다는 보스님도 조직 일은 하시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시죠. 김모 씨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선량한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박철수가 말하는 것처럼 악랄하지도 않다는 거였죠. 저희가 먹고 살게 해준 분이에요. 한 조직원이 말했어요. 다른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일을 주시고 가족들까지 챙겨주시거든요. 항상 연락은 없지만 위급할 때는 꼭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스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는 거예요. 이들의 증언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 것 같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검사님, 보스님 꼭 도와주세요. 김모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박철수 때문에 보스님이 누명 쓰고 계세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검사님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직원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모 씨의 녹음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반격할 계획을 세웠죠. 우선 김 과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증언자들을 확보했어요. 누구 말이야? 한기태와 함께 일했던 조직원들이에요. 박철수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지우 씨, 그 사람들 증언을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직원들 말이야.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김모 씨의 녹음도 있잖아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내부 감찰팀에서 작성한 문건 말이죠. 과장님, 내부 감찰 보고서 있잖아요. 박철수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요. 그건 공식 문건이 아니야. 법정에서 쓰기 어려워.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가 검찰에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였다는 증거라고 했죠.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는 즉시 항의했어요. 어떻게 알아? 김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박철수가 말하는 그 날짜에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 포장마차 CCTV 영상이 있을 거예요. 바로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근처 상점들에 CCTV가 있었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박철수의 주장은 거짓이었죠. 박철수가 말한 그 시간에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다른 조직과 싸울 리가 없었죠. 이거다. 확실한 반박 증거를 찾은 거예요. 바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정식 재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아버지를 지지하는 조직원들과 동네 상인들이 와 있었죠. 반대편에는 박철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앉아 있었고요. 검사 측에서 먼저 박철수의 증언을 발표했어요. 피고인 한기태는 조직을 이용해 시민들을 협박하고 다른 조직과의 세력 다툼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 박철수가 위증대에 섰어요. 한기태는 폭력적인 조직 보스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조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철수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반박할 준비를 했어요. 변호인 측 차례가 되자 김모 씨의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보스 한기태는 민생을 지켰어. 폭력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녹음 속 김모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기태 보스는 조직원들 가족들까지 챙겼어.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도와줬지. 이런 보스가 어디 있어?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모 씨는 이 녹음을 남기고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박철수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CCTV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박철수 씨가 주장한 그 시간에 한기태 씨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직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조직원들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한기태 보스님은 저희 가족들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주셨고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폭력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항상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셨죠. 하나하나 쌓여가는 증언들이 박철수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어요. 마지막으로 동네 상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기태 씨가 우리 상점가를 지켜주셨어요. 다른 조직들이 와서 자리세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셨거든. 장사 어려운 상인들한테 몰래 도움도 주셨어요.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직 보스이긴 했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했던 거였죠. 반면 박철수는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아버지를 모함한 게 명백해졌어요. 재판부에서 내부 감찰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비공식 문건이었지만 박철수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죠. 박철수의 증언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여러 증거들과 모순됩니다. 판사의 말씀이었어요. 반면 한기태에 대한 긍정적 증언들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또한 김모 씨의 녹음과 CCTV 영상은 박철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본 재판부는 박철수의 증언을 허위로 판단하며 한기태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고 봅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다만 한기태가 조직 활동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을 보호하고 폭력을 지양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구형을 대폭 감경합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무죄는 아니었지만 누명은 벗게 됐어요. 그리고 박철수의 거짓말도 완전히 폭로됐죠. 동시에 박철수에 대해서는 위증과 증거 조작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업자득이었죠. 법정을 나서면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고생했다, 지우야.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거였죠.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찾아간 거였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죠. 지우야, 어서 와. 앉아라. 포장마차 안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직에서는 완전히 손 뗄 거야. 이제 진짜 포장마차만 할 생각이다. 아버지의 대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겠지.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포장마차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모 씨를 비롯한 조직원들, 그리고 동네 상인들이었죠. 보스님, 한기태 씨, 모두들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재판 결과를 축하하러 온 거였죠. 보스님,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김모 씨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새로운 일을 찾아라. 이제 조직 일은 그만두고. 하지만 보스님, 지우 때문이야. 내 딸이 검사인데 아빠가 조직 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동네 상인들도 다가왔어요. 한기태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장사하세요.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죠. 자,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마음껏 먹어라.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포장마차 주변이 축제 분위기가 됐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직 보스 한기태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 한기태의 모습이었죠. 지우야, 미안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네가 검사인데 아빠가 조직 일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어줘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빠는 제 아버지인데. 그때 고스톱판이 벌어졌어요. 조직원들과 상인들이 어울려서 놀기 시작한 거죠. 지우야, 너도 끼어라. 저는 고스톱 못 쳐요. 배우면 되지. 결국 저도 고스톱판에 끼었어요. 서툴긴 했지만 재미있더군요. 한참 놀다가 아버지와 저는 포장마차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을 맞잡고 있었죠. 아빠? 응. 검사는 살인을 증언하지만 아빠는 인간을 증명했어요. 제가 느낀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런. 아버지가 쑥스러워하셨지만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에요. 아빠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 그건. 물론 방법이 좋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지우야. 네, 아빠. 포장마차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치 작은 마을 잔치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고 저는 검사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부녀 사이에 진실된 관계를 찾았다는 게 가장 소중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저만 남았죠. 이제 들어가자. 네, 아빠.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법이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조직 보스였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분이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그리고 저는 검사로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죠. 법이 정의를 세우고 아버지는 사람을 세웠다. 사람은 정의 위에 서야 진짜다.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앞으로 검사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